자, 안녕하십니까. 최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 영상, 열심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대신 열심히 지금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매번 하듯이 수시에서는 자, 뽑는 전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578명. 그 네오레상스 전형으로 1081명,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479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192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건 하나 보이시겠네요. 수시에서 뽑는 인원수랑 정시에서 뽑는 인원수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럼 첫 번째 수시에서 뽑는 인원수랑 정시에서 뽑는 인원수가 거의 뭐라고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수시로 대학 가기가 편합니까? 정시로 대학 가기가 편합니까? 자, 이 영상 계속 시청해 주셨던 학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수시라고 해서 편한 거 아닙니다. 왜? 내신이 좋아야 되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만 쓸 수 있는 게 수시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자, 네오레상스 전형. 내신도 좋아야 되고요. 비교과도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 그렇죠.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럼 내가 잘한다는 거, 내 능력 있다는 것을 논술로 입증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합격하는 게 수시 전형이고요. 이 모든 수시 적합한 학생 거의 없겠죠, 그냥. 그럼 정시에서는 그렇죠.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간다. 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시보다는 그렇죠. 첫 번째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사실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경희대 입시에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경희대 입시에서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안정입니다. 안정. 제가 안정이라고 써놨으니까 무슨 말인고 이해를 못하실 분을 위해서 이해 못하신 건 당연합니다. 아직 말도 안 했으니까.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타 대학과 다르게요. 대학 입시 결과. 자,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대학보다 상세히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습니다. 자, 2024학년도뿐만 아니라 3학년도, 2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 결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뭐가 돼 있다고요? 공지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를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시 원서를 학생들이 6장을 씁니다. 자, 수시 원서를 몇 장 쓴다? 6장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A 학생이 수시 원서를 쓰는데 자, 상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안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둘 쓰는 경우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용감한 학생은 이거 5개 쓰고 이거 하나 쓰고 이게 물론 이런 학생 거의 없겠지만 근데 제가 수시 6장 중에서 A 학생이 경희대학교를 뭐로 생각한다? 안정으로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자, B 학생이 있습니다. B 학생. 경희대학교를 상향으로 쓰고요. 적정, 안정은 요 밑에 대학을 썼다고 가정합시다. 자, 경희대학교 합격하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 환장하고 합격하고 싶겠죠? 그렇죠. 상향으로 쓴 학생이 합격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입학처에서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쓴 학생을 선발하고 싶겠죠.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해 보입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A 학생이 더 우수해 보입니다. 무조건. A 학생이 우수해 보이니까 경희대학교는 A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A 학생이 경희대학교를 썼다는 것은 그래도 입학의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학생을 정확하게 선발하자가 경희대학교 입시요강의 가장 큰 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 B 학생은 자기가 실력이 되지 않는데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막연하게 된다는 꿈, 처참하게 사실 부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부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이라는 제가 패턴을 집어넣습니다. 경희대학교는요.
경희대학교를 안정으로 쓴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인데, 그럼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입증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우선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이게 무슨 전형이라고요? 교과형 전형입니다. 교과도 들어가고요. 이 교과를 평가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냥 교과형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형 전형. 작년에 경쟁률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 교과형 전형이니까 추천서가 필요한데, 추천서 같은 경우는 재학생만 쓸 수 있고 5%의 학생이 추천서를 받아서 씁니다. 근데 이제 제 영상 들어본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이 5%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작년에 지원자가 약 4천 명 정도가 됐고요. 경쟁률이 한 7대1 정도가 됐거든요. 작년에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요? 4천 명.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0만 명이라고 칩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예를 들어서. 그럼 10%는 3만 명이죠. 10%는 3만 명. 그럼 다시 5%는요? 15,000명입니다. 15,000명. 자, 그 다시 얘기해서 이 추천서는 뭐 한다고요? 남아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꽤나 괜찮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대신 대학은 요 내신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렇죠. 믿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능 최저를 붙여놨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걸 붙여놔서 최저 등급이 자, 두 개 등급합 몇 등급을 요구하냐면은 5등급을 요구합니다. 두 개 등급합 5등급. 자, 2합 5를 요구하고요. 충원율 같은 경우는 충원이 좀 되긴 되는데 충원은 약 한 2.5배수 정도 된다. 당연히 교과형 전형이니까 충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근거에 대한 자료를 경희대학교 입학처에서는 공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경희대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런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XXXXXX 막 들어가고 있고요. XX, XX.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땡그라미 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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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 교과형 전형에서는 이런 식의 꼬라지가 나타나는데 자, 동그라미는 합격한 학생 수가 되는 거고요. X는 떨어진 학생 수가 되는데 자, 제가 대략적으로 경희대 합격권의 그 등급을 한번 써볼게요. 등급을. 여기가 1등급이라고 쓰면 여기가 2등급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대부분의 학과들은 내신이 보통 몇 점대 학생들이 많이 붙냐면요. 한 1.6에서 1.9 정도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요 앞에다 써놨는데 자, 경희대 자, 지역균형 전형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동그라미 앞에는 빨간색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앞에는 빨간색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빨간색 써놨죠? 그렇죠. 아시죠? 수능 최종 못 맞춘 빨간색. 그 다음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나 첫 번째랑 똑같은 얘기. 그럼 다시 이렇게 할까요?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졌는데 이 동그라미가 막 겹쳐 있으면 어머니들은 이 동그라미를 확대를 한번 해서 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안에도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다고요?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간색 위에다가 하얀색을 입혀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자, 동그라미 안에도 빨간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신이 그럼 보통 이 정도라고 치면 1.7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도 그렇지. 이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분명히 점수대가 어머니들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이 한 곳에 몰려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에서 내신 성적, 대학이 발표한 내신 성적 70% 컷. 대학이 발표한 내신 70% 컷에 들어가면은요, 별일 없으면 붙습니다. 대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근데 최저 못 맞춘 애는 꽤나 많다. 그리고 대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있다는 사실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나 뜰 때가 있습니다. 자, 뜬금없이 요 뒤에서 아니면 여기보다 더 뒤에서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뒤에서도. 자, 교과형 전형인데 이게 왜 뜰까요? 자, 어디 컨설팅 업체에서 눈탱이 맞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탱이 맞지 말라고. 자, 이 몽고하니 경쟁률이 만약에 4대1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4대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특정 학과가 아니 5대1이라고 씁시다. 자, 그런데 1배수를 뽑은 다음에요.
충원율이 제가 몇이라고 했죠? 2.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상위학과입니다. 하위학과는 이런 일은 안 생기고요. 상위학과에서 경쟁률이 낮고 충원이 많이 되면 때로는 그다음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 때문에 때로는 붙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 생기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거 맞춘다는 사람들 사기꾼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고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꽤나 나오고 붙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요행수에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가 지역균형 전형을 설명하는 목적이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우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균형을 만약에 쓴다고 치면은요, 내신이 보통 대학이 말하는 70% 컷. 몇 퍼센트 컷이요? 70% 컷에 들어가면은 별일 없으면 수능 최저 맞추면 합격한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대학도 이렇게 인지하라고 지금 입시 결과를 공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구나. 다시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3만 몇이죠? 7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몇이었죠? 요즘 교과 3합 7짜리 많이 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3합 7입니다. 3합 7. 그럼 그렇죠. 요게 수능 최저 못 맞출 확률이 더 높겠죠. 최저가 얘네들에 비해서 중앙대에 비해서도 낮은 최저입니다. 이거 최저 맞는다고 붙는 거 아닙니다. 최저 맞는다고 붙는 거 아니라는 사실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죠. 지방에 내신은 좀 나오는데 수능이 쫄린 애들은 그렇죠. 이거 몰빵 몰립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하여간 70% 컷에 요거 이하 뭐 맞추면 거의 별일 없으면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가볼게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자, 작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작년에 모집 인원은 1,092명의 학생이 모집 인원이었습니다. 자,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2만으로 갈게요. 2천이 아닙니다. 2만 325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이 약 20대 1이 조금 안 됩니다. 자, 2만 명의 학생이 지원해서 1,092명의 학생이 선발되는 게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자, 전형 방법 그래서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몇 대 몇 된다고요? 한 20대 1 정도가 되고 전형 방법은 다단계 선발 방식입니다. 자, 서류에서 3배수를 뽑고요. 서류 100으로. 자,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은 어떤 면접이냐면요. 그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 그래서 면접 시간은 대략적으로 10분 정도 될 것이라고 경희대학교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날짜 중요하죠. 면접일. 자, 면접일은 언제냐면요. 수능이 끝난 다음입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쵸? 수능을 네가 잘 봤으면 안 오면 되고 만약에 수능을 못 봤으면 좀 와라. 우리 학교가 너를 뽑아줄게. 왜? 너는 저 위를 쓴 학생이니까 우리 학교를 안전빵으로 썼다는 건 우리 경희대 입장에서 안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발의 목적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전 추측을 합니다. 자, 다단계 선발 방식. 자,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1단계에서 몇 배수? 3배수 서류. 2단계에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면접. 그다음 수능 최저 없는데 경쟁률은 대략 몇 대 몇 나온다고요? 20대 1 나온다. 면접 날짜는 언제라고요? 수능 끝난 다음에.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된다. 자, 경희대 노력합니다. 노력하죠? 어떻게든 어떤 학생 뽑으려고요? 네가 수능 좀 못 봤지만 넌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뽑겠다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취지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경희대 입학처에 들어가면요. 빨간색이 교과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땡글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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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글똥은 합격. 합격. 근데 합격했는데 이게 빨간색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확대해서 보시면 보이신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땡글똥. 대략적으로 트리.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신 1점대 학생, 2점대 학생, 대략적으로 좀 약간 거시기한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한 3점대, 여기가 한 4점대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요거는 4점대가 아니라 잠깐 중량 표시, 여기 땡글동은 6점대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대학은 평균이라고 발표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70% 컷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어떤 특정 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평균이나 몇 퍼센트 컷이요? 70% 컷을 발표하는데 이 네온 르네상스 전형의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이게 2점대가 나옵니다. 2점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2.5라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 뒤에다 2.7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머님 아이가 만약에 내신이 2.1이면은요, 경희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1이면? 그렇죠. 자, 이 영상을 듣고 어머님은, 그거 합격하겠네. 그런데 이런 수도 있죠. 2.1인데 여기를 왜 써? 2.1인데 여기를 왜 써? 이런 학부모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나요?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학처에서, 자,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일반고. 자, 일반고 어떤 학생이라고 칩시다. 경희대 안전빵으로 쓸만합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 네오네상스 전형이니까. 그 다음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니까. 그럼 일반고에서 꽤나 공부 잘하는 요 녀석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만 1.5 이내는 아닐 겁니다. 근데 보통 1.78, 9 정도 되는 학생들이 쫄려서 쓰고 만약에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니까 이런 일반고 학생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다는 거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대학이 발표한 평균은 2.5지만은 우리 일반고에서 봤을 때 요 애들이 합격하지 요 애들이 2.4, 2.3 애들 평균으로 나온 값에 분포하는 아이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은 뭐냐 이거죠. 이 녀석들은. 그렇죠. 뭐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어학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외고 애들 많이 뽑을 거 아닙니까? 외고 막 떵떵떵떵 이렇게 분포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놈들. 내신이 거의 6인데? 그렇죠. 그럼 이런 녀석 중에 이과 같은 경우 영재고 과학고에서 100% 좋은 대학만 갈까요? 여기서 그냥 어떤 애가 쓴 겁니다. 그냥 써가지고 한 명 붙을 수 있을까요? 영재고 과학고라고 해서도 제가 예를 들려고 얘기한 겁니다. 영재고 과학고에서도 그냥 여기 쓰는 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썼으면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처장이면 이런 애 하나 붙여놓고 나중에 설명회 할 때 우리 경희대학교를 영재고에서도 쓴다 이런 얘기 합격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네오네상스 전형. 자, 물론 1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면접이 있긴 있는데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 흔히 그냥 막연하게 보면은 대학의 어떤 특정 학과에 대해서 평균과 70% 컷을 줬을 때 이 평균 점수 안에 들어가 있고 70% 컷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반고인 학생 네가 100%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70% 컷이면 합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네오네상스 전형에서는요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것도 지우고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술 우수자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 우수자. 그렇죠. 논술 잘 보면 됩니다. 대신 여기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는 2개 등급 합 5를 요구합니다. 자, 논술에서는 뭐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이죠. 경쟁률. 자, 작년에는요. 438명의 학생을 모집했는데 자, 지원자는 자, 출발을 맞추셔야죠. 출발은 3천이 아니라 3만입니다. 3만 2,900
907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몇 대 몇 나왔냐면 약 7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몇 대 몇 나왔다고요? 70대 1. 자, 이건 높은 경쟁률입니까? 낮은 경쟁률입니까? 자, 우선 죄송합니다. 성대, 한양대 생각하면은요, 낮은 경쟁률이죠. 근데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요, 어마무시하게 높은 전형이죠. 높은 경쟁률이죠. 이해 가시죠? 높다, 낮다. 자, 쓰는 거야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합격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논술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논술 시간이 참고적으로 몇 분이냐면 120분인데, 자, 120분 동안 논술 잘 쓰면 합격합니다. 분명히 합격하는 학생 있을 겁니다. 그런데 쓰는 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실력이 좋은 학생이면 써라.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수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거시기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지역균형 전형 안정적으로 70% 컷이면 합격합니다. 자, 그 다음 네오레상스 전형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고 기준에서는 자,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시고요. 그 동그라미 안에 학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경희대학교를 몇 점대들이 썼는데 몇 점대들이 붙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경희대 네오레상스 전형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아이 실력이 되면 합격했으면 좋겠다. 자, 큰 취지의 수시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로 넘어갈게요. 정시. 자, 정시에서는 뭐 특별히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가군, 나군 있고, 자, 가군에선 참고적으로 114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가군에선. 나군에서 선발하는 학생은 78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들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정시는 요강이 2번 나온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거네요. 뭐 경쟁률 같은 경우는 보통 학과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평균 경쟁률이 한 4, 5대 1 정도가 됩니다. 4, 5대 1. 아,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잠깐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충원율. 자, 충원율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깜빡. 충원율. 자, 충원율은 학과에 따라 틀린데 1배수가 들어간 학과도 있고요. 보통 1배수가 넘는 학과, 안 되는 학과. 평균 한 1배수 정도 돌아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깜빡하고 안 한 게 이 네오레상스 전형에서 깜빡하고 안 한 게 있습니다. 논술이야 뭐 충원 거의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자, 네오레상스 전형에서는요. 충원율이 얼마나 될까요? 충원율. 아, 정시하다 갑자기 얘기해서 좀 뜬금 죄송하긴 합니다. 자, 제가 성대 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대는 충원율이 거의 한 2점 몇 배, 2배수, 3배수 사이가 충원이 돌아간다 말씀드렸고 종합전형인데 그 다음 다시 한양대에서도 종합전형인데 제가 몇 배수? 거의 2배수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경희대부터는 이제 네오레상스 전형에서는요. 충원율이 100% 전후가 됩니다. 그냥 100%라고 쓸게요. 100%. 충원율이 한 100% 전후, 약 1배수 전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골자랑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대는 어떤 애들? 안정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쓰는 아이들이 붙는다. 아니, 이제 다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죠? 아니, 무슨 말인고 하니 대학이 경희대만 했습니까? 경희대를 상향, 그 다음에 적정, 안정으로 쓴 애들. 경희대, 안정으로 써서 붙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땡땡대라고 씁시다. 땡땡대. 그럼 땡땡대 입장에서는 상향, 그 다음에 적정, 안정 이렇게 쓰면은 그렇죠. 이 땡땡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이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벽이 무너지는 지점이 제가 볼 때는 중앙대 경희대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생각으로 충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정시에서는 충원이 한 1배수 정도 된다. 근데 또 중구난방에서 마지막 또 죄송한데 정시에서 제가 깜빡하고 안 한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시에서도
자, 정시에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입결이 나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국어, 수학, 탐구 해가지고 70% 컷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성적 아니면 때론 어떤 성적? 평균 성적. 근데 이렇게만 나왔으면 제가 잘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국어 합격자 70% 컷의 성적, 수학 합격자 70% 컷의 성적, 그 다음에 탐구 합격자 70% 컷의 성적, 그 다음에 영어 합격자 등급 평균 등급. 자, 성적을 상당히 정시에서도 성적을 거의 상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씁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그럼 대략적인 것만 쓸게요. 제가 대략적으로 경희대 가기 위해선 정시에서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90% 전후가 됩니다. 자, 100분위 상위 90% 전후. 그 다음에 이것도 한 90, 이것도 한 90, 이것도 한 90, 영어는 한 1.7 이 정도. 뭐 요거보다 숫자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럼 수능 전과목 몇 등급 찍으면요? 2등급 찍으면 요게 몇 퍼센트 컷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이라고요? 70% 컷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들이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시로도 경희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경희대학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합격을 합니다. 자, 경희대학교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랑 정시랑 뽑는 인원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파이에서는 어떤 특출한 뭔가 하나를 잘한다고 했을 때 뽑는 전형은 뭐가 가장 많았죠? 그렇죠. 정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수시에서는 인원수가 정시랑 비슷비슷하겠지만 이 중에서 특출나게 뭔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입시광을 어느 정도 어머니들이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다고 전 나름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이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은 얘기도 하시고 특히 평촌에 계신 어머니들이면 좀 학원 홍보도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